네, 앞서 예고 화면 보신 것처럼 45대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에 따라서 내일 아침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는 또 특집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 시간대에도 여러 가지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알아봤었죠. 이것이 외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선물의 변지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외환 시장, 특히나 달러화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달러화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사실 미국 대선 결과가 미 달러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확언하기가 상당히 좀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 이슈하고 통화 정책별로 좀 상반되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우선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QE3 같은 통화 정책상의 완화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화 정책 면에서는 약세 압력에 가깝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단은 축소된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안도랠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이런 안도랠리가 그러니까 지속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통화 정책이 지속된다는 의미지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가 강화되거나 혹은 이에 따른 달러 약세 압력이 가중된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최근의 경기 지표를 보았을 때 10월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등 최근의 경기 흐름은 오히려 QE3 같은 완화적인 기조를 축소하거나 혹은 최소한 현재 수준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상의 완화 기조가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상황이 가깝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안도랠리, 그러니까 대선 결과 직후에 일시적인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난다곤 하더라도 그런 흐름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혹은 그런 약세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은 낮다는 부분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재정 절벽과 관련된 우려가 얼마나 부각될지 여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바마 같은 경우는 롬니에 비해서 좀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 절벽과 관련된 우려가 부각될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재정 절벽과 관련된 이제 우려가 부각이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 전반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견인하면서 오히려 달러 약세 압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의 합의 과정이 얼마나 순탄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당의 합의 과정이 순탄한 과정을 이끌면서 빠르게 해소되기는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바마가 당선이 된다면 제한적인 약세 압력을 보이거나 혹은 기간 조정 성격의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 달러화가 아주 제한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에서죠, 롬니가 당선될 경우에는 그렇다면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은 롬니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에 비해서는 달러 강세에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정 이슈와 통화 정책과 관련된 변수가 서로 상반된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통화 정책 면에서 봤을 때에는 QE3와 같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 조치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QE3 규모 축소를 축소하는 것과 같이 통화 정책 현재의 완화 기조가 지속되지 않거나 적어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14년 1월 같은 경우는 버네키 연준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후임으로 매파적인 인사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화 정책상의 달러 약세 압력이 완화되고 달러화는 완만한 반등세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 롬니 같은 경우에는 재정 긴축에 따른 경기도나 우려, 이런 것들은 오바마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절벽과 관련된 우려가 해소되면서 시장 전반의 리스크 선호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달러화의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주의할 것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라던가 내지는 부채 한도 우려 같이 미국이 재정 긴축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외 신뢰도가 약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롬니 같은 경우에는 당선 이후에는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 축소 기대감에 기대서 달러화가 반등세를 시작할 수는 있겠으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1차적으로 증시 흐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양당의 재정 기축과 관련된 합의 과정에 대해서 신평사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여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어떤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오르던 간에 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제한적으로나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목요일에 18차 당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간에 또 환율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나 환율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기존의 흐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롬니가 당선되는 경우가 될 텐데 그 롬니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보다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그 어떤 이벤트라던가 뭐 대중경제 대화라던가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사전에 정치적인 제스처 차원에서 유화적인 제스처 차원에서 이벤트성 절상에 나선 바는 있지만 미국이 그 절상 압력 수위를 높일 경우 이에 굴복해서 위안화 절상 속도를 빨리 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양국 간의 환율 문제라던가 무역 마찰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 양국 간의 이제 무역이나 환율 문제를 둘러싼 대립 과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위안화 절상 속도를 빨리 하기보다는 금융시장 전반에 혹은 특히 아시아 통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험 자산에 대한 그 회피 심리 이런 것들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롬니가 대선에서 성공을 했을 경우에 당선이 됐을 경우에 중국의 환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에서 또 5세대 지도부가 전면에 나선다면은 이 내부적으로는 환율 정책에 뭐 변화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정권 교체 관련해서도 위안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의 환율 정책이 크게 변화할 소지는 크지 않은데요. 네. 중국은 일단 그 수출과 내수 간의 리밸런싱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정권 교체 이후에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서 이런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여건에 따라서 위안화의 절상 속도가 조금은 달리할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정치 문제라던가 정권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 운영과 관련된 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차기 정부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장 구도의 확립을 가장 큰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안화의 절상 속도는 이제 빠른 속도를 가져가기보다는 경기 회복 여하에 따라서 완만한 속도의 절상 흐름 이런 것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미국의 대선 그리고 중국의 18차 당대회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밖에도 ECB와 또 영란은행에서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변수로 작용은 하진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중앙은행 그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달입니다. 아직 뭐 신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죠. OMT 같은 경우는 시행되지도 않았고 또 스페인과 그리스 관련해서도 이렇다 할 변화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ECB가 더 공격적인 경기 부양 혹은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7일 그리스 의회가 이제 긴축안을 표결을 하게 되고 또 12일에는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금 이것을 집행을 승인할지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7일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을 표결하는데 가결시키는데 실패해서 하고 그리고 12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 추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그리스 정부는 이제 이달 내로 자본 부족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환시 관심이 그리스 그리고 유로존 관련 문제로 다시 쏠리면서 안전자산 선호를 견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이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최근 요 며칠 사이에는 1,090원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큰 움직임이 없는데요. 이번 주 전반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달러원 환율 1,090원의 지지력을 극복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외 이벤트에 선제적으로 좀 베팅하기보다는 결과를 좀 차분히 확인하면서 방향성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 이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관련한 불확실성이라던가 혹은 중국의 경기 지표 발표를 앞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1,090원대의 주거래 레벨로 하면서 그 주거래 레벨
자체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큰 방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반등 역시도 좀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 선물의 변주영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외환시장 동향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